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대전 멘토 정민선입니다. 입시 준비로 지금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낼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제가 고등학교 시절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소한 꿀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어떤 소재를 가지고 써야 할까라는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식으로 소재를 찾았는지 그 생각의 과정을 공유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 멘토의 수험 생활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21학년도 자기소개서 문항을 어떻게 소재를 찾을 수 있는지 한번 그 팁을 살펴보고 또 이것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하는 종합 꿀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수험 생활을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는 어디 대학을 가면 좋을까 보다는 어느 전공을 선택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제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인터넷도 찾아보면서 고민을 거듭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2학년이 되고 나서 저는 사회복지가 저와 잘 맞는다는 생각을 했고 이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전공이 정해지고 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내신도 열심히 챙기고 봉사활동도 꾸준하게 다녔습니다. 이제 3학년이 되고 학기 시작과 동시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쓸 땐 정말 막막했는데요. 그래서 인터넷도 열심히 찾아보고 학교 선생님과도 열심히 상담을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학기 중에 내신 공부나 모의고사 공부를 하다 보니 자기소개서를 쓸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제대로 쓰기 시작했고 이때 첨삭의 과정을 거치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이제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자기소개서의 모든 내용을 엎어버리고 이제 바꿨는데 이때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첨삭 끝에 자기소개서는 완성이 되었고 수시 접수 때 모든 대학을 종합전형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대학을 넣었는데 그중 5개의 대학에 최종 합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이러한 저의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는지 그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항목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항목이죠. 여기서 키포인트를 저는 학업과 자기주도, 심화학습이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얼마나 학업에 노력을 했고 노력의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그 결과 무엇을 깨달았고 어떠한 성취를 얻었는지 물어보는 항목인데요. 이러한 1번 문항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잡아보았습니다. 먼저 관심 분야에 대한 학습 배경 및 계기를 기술하고 그 관심 분야에 대한 심화학습을 어떻게 했는지 또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했는지 그 방법을 기술하는 겁니다. 이어 학습을 통해 배운 점, 느낀 점 순으로 이야기 흐름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각 흐름별로 어떻게 소재를 찾아보았는지 그 과정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분야에 대한 학습 배경, 계기는 자신이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도 좋지만 저는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제 학업을 먼저 훑어봤습니다. 우선 저는 전공이 확실했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지어서 작성하고 싶었어요. 따라서 전공과 관련이 있으면서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어느 정도 성취가 있는 과목을 기술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먼저 학업적으로 성취도가 높았던 과목을 찾았습니다. 성취도가 높다는 건 아무래도 자신이 관심이 있고 흥미있는 과목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 과목이 성취가 높았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에 변화가 있는 과목을 찾는 거예요. 1학년 때는 미흡했으나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오른 과목과 같은 건데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성적이 올랐을까? 이것은 아래 3번 공부 방법을 바꾸게 된 과목 찾기와도 좀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적이 올랐다는 것은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된 부분이 있다던가 공부 방법을 바꾸었는데 이게 좀 효과가 보인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이렇게 자신의 학업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학습 배경에 대해 기술할 소재를 찾는 겁니다.
소재를 정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심화학습,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했는지 기술하는 거예요. 학습을 하면서 든 의문 또는 나만의 공부 방법을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역사 과목과 사회복지를 연관 지었었는데요. 역사 중에 대동법이라고 다들 배운 적 있으시죠? 전 그 대동법 시행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복지 제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1번 문항을 기술해 나갔습니다. 따라서 이 의문에 대해 제가 더 노력을 기울인 점을 제시했는데요. 예를 들어 관련 서적이라든지 다큐멘터리라든지 영화 등 매체를 통해 자신이 더 심화적으로 학습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겁니다. 이렇게 심화 학습적인 부분을 기술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앞서 말했던 자기만의 공부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기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학습을 통해 자신이 배운 점, 느낀 점을 기술하며 1번 문항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학습을 통해 얻은 성취를 언급하고 그 다음 제가 예시로 적은 것처럼 그 결과 땡땡 과목 전체 1등이라는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와 같이 구체적인 성취 결과를 기술한다면 자기소개서를 읽는 입장에서 더 눈에 잘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제가 예시로 적은 전체 1등이 아니더라도 내가 몇 점에서 몇 점으로 올랐다 또는 몇 점 점수가 향상하며 학습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와 같이 기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 문항의 키포인트는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2번은 자신이 한 활동과 배운 점, 느낀 점을 자연스럽게 녹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2번 문항을 위한 소재를 찾기 위해 자신이 했던 활동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이때도 생활기록부를 적극적으로 참고하면 좋겠죠. 이번의 소재는 교내 동아리, 학교 행사, 학급 행사, 학급 임원 등등 아주 작은 활동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항도 전공과 관련될수록 특히 전공에서 요구하는 자질, 역량이 드러난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2번을 작성할 때는 활동 2개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적으면 그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너무 많으면 그만큼 내가 한 활동과 활동에 대한 느낌을 충분히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활동 2개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좀 구체화시켰습니다. 먼저 언제, 어떻게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활동에서 자신은 어떤 역할이었는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 우선 생각나는 대로 적어봅니다. 그리고 또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부족했던 점, 내가 그 부족했던 점을 어떻게 채우려고 했는지, 채우려고 노력하면서 뭘 느꼈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역할 수행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지, 극복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변화가 없었다면 왜 변화가 없다고 느꼈는지 등등 아주 세세하게 생각해 봅니다. 처음엔 이러한 세세한 생각을 바로 글로 적어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그냥 빈 종이에다가 막 적어보거나 아니면 내가 핸드폰 녹음기를 켜고 그냥 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합하고 말을 다듬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나가면 되겠죠. 네, 3번 문항의 키포인트는 인성 성장입니다. 이것도 물론 구체적일수록 너무 좋습니다. 3번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잡아보았는데요. 먼저 상황 배경 설명 후 그 상황 속 행동 변화, 문제가 있다면 문제 상황 극복 노력을 한 점, 이에 따른 문제 해결, 배운 점 느낀 점으로 마무리하는 흐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눔, 협력, 갈등 관리를 골고루 녹여서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상황 배경에 대한 소재를 찾기 위해 어떻게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 상황 속 나는 어떤 역할이었는지 생각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학급회의, 친구와의 관계, 동아리, 수행평가를 하면서 등등 모든 것이 소재가 될 수 있어요. 2명 이상의 집단이 이루어진 상황이면 됩니다. 아무래도 3번 문항에 갈등 관리적인 실천 사례를 많이들 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갈등이 일어나고 내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는지 이 방법에 대한 걸 나눔, 협력을 녹여서 쓴다면 수월하게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겠죠. 저도 갈등 관리를 중심으로 사례를 기술을 했었는데요. 초반 상황 속 문제, 즉 갈등이 발생한 상황을 우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 상황 속 자신이 직접 한 행동을 생각해 봅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친구와의 관계 속 갈등이라면 친구와 직접적으로 얘기한 경험, 학급 내 발생한 갈등이라면 내가 어떤 역할이었는지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다양해질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때 협력과 배려를 녹여서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다음으로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을 때 이후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결과를 기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으로 작성한 후에 마지막으로 알게 된 점, 배운 점, 깨달은 점, 도움이 된 점 등을 기술합니다. 저의 경우 위에 그런 문제 상황들을 충분히 설명, 정리한 다음에 이런 상황을 통해 배운 점, 느낀 점을 종합적으로 결론 지어서 마무리 지었어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보기가 깔끔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런 방법을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문항은 대학교마다 상이하게 출제되는 항목이죠. 대부분 지원 동기와 졸업 후 계획을 물어보는 대학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 두 부분을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동기 같은 경우 내가 왜 이 전공을 하고 싶은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전공을 선택하는 데에 내가 가정 환경에 영향을 받았나? 그 외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나? 매체를 통해 내가 영향을 받은 사건이 있나? 이런 식으로 쓸 소재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지원한 학교에 대학교에 가야만 하는 이유를 적으면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더 눈길이 가겠죠? 졸업 후 계획에 대해선 사회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작성은 기본이고 내 가치관을 녹여내는 것도 좋아요. 그만큼 내가 이 분야에 대해 많이 찾아봤다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 과에 대한 서치를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학교별 전공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공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 비전이라든지 전공 소모임, 동아리, 교과 과정 등 정보들이 많아요. 이를 참고해서 자기소개서에 적극적으로 녹여낸다면 아무래도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이만큼 이 친구가 우리 학교, 우리 전공에 대해 관심이 많구나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자소서 항목별로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각 항목의 소제목을 달아보는 거예요. 소제목을 통해 내가 무엇을 주로 말하고자 하는지 읽는 사람 입장에서 한 번에 눈에 들어오면서 내용이 잘 읽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두 갈식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입학사정관은 너무나 많은 자기소개서를 읽게 되기 때문에 글의 핵심을 알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초반 집중을 확 시킬 수 있고 문장 내용이 술술 읽히게끔 문단을 두 갈식으로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항목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이때 숫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숫자가 있으면 글만 있는 문단보다는 눈에 더 확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예시와 같이 모모한 활동을 한 결과 반 땡땡 %의 참여율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와 같이 확률적인 부분 또는 사람 명수 등의 숫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첨삭의 과정을 많이 거치는 건데요. 아무래도 첨삭을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주위 사람들에게 첨삭을 계속해서 부탁하는 것이 좀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 자체가 내가 보는 것과 타인이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한 문장을 만들 수 있고 내가 보지 못한 오타를 발견한다든지 그런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대한 특강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가끔은 머리를 식히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은 너무 머릿속에 글만 가득하게 되어서 내가 읽는 게 아닌 그런 상태가 오는 순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이땐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쉬면서 머리를 좀 리프레시 한 다음에 천천히 다시 작성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진로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질문이 더 있으시다면 은평대전 아래 보이시는 은평대전 카페 주소를 이용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 영상이 올라간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셔서 저에게 질문을 직접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멘토 정민선이었습니다.